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 테슬라 주가의 급등세도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얼마 전에 자동차 배터리 화재 소식, 또 ESS 화재 소식, 여러 가지 악재를 품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악재들은 이제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삼성 SDI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그 문자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양도세 관련해서 SDI를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데 양도세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해서 여러분들도 물론 아직 나는 10억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와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제 10억 이상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고 삼으시라고 양도세를 피하려고 하면 언제 팔아서 또 언제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 과거 사례 또 삼성 SDI를 중심으로 오늘 컨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 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삼성 SDI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현대투자연구소 주식공장장 TV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회원 모집 안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유료 문자입니다. 저희는 무료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양도세, 이제 배당 시즌이 됐어요. 그죠?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올해도 이 폐장일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 이제 배당을 받고, 또 대주주 요건에 좀 들어가죠. 10억 이상, 한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 원래 이제 3억인데, 또 하도 말들이 많아서 또 기존의 10억, 그대로 좀 현행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이제 결정이 됐죠. 지금 이제 10억 이상 한 종목을 그러니까 삼성 SDI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12월 30일이 폐장이에요. 올해도 30일 예정입니다. 12월 30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니까 D-2일 하게 되면 28일이 되는 거죠. 28일까지 주식을 매도를 해야지 10억 이상 부분을 매도를 해야지 양도세 과세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 기준 휴일 제외 2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배당을 받는과 동시에 대주주 요건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로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양도세를 피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배당 기준일에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28일까지 주식을 10억 이상 되는 부분을 매도를 해야지 대주주 조건에 반영이 되지 않고 그 부분만 29일날 배당락이 되죠. 29일날이 배당락 29일날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그때는 대주주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30일이 폐장일이기 때문에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죠. 배당을 받게 돼요. 29일날 사게 되면 배당락 이후기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한다라는 점 여러분들 그 표를 보시면 폐장일 또 배당 기준일 또 배당락일까지 그 다음에 내년도 1월 4일이네요. 월요일이니까 1월 4일을 다시 증시가 개장한다라는 점 참고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가 2년 전인 것 같은데요. 2018년도 연말 한번 돌아가 볼게요. 참 재밌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자 2018년도 연말에 그러니까 요날 이틀이었어요. 이틀 배당락 그 다음날 이제 배당락인데 그러니까 요 양봉 길게 나온 날 요때까지 이 매도를 10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도를 해야지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억 넘는 부분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날 출발을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낮게 출발했어요. 그죠? 마이너스 3%로 시세가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까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3%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가가 계속 쭉 끌어올려줘요. 그죠? 그럼 어때요? 심리상으로. 다행이다. 마이너스 3%로 시작해서 일단 보합까지 많이 끌어올린 거니까. 그리고 오늘 매도를 해야지만 대주주 여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그런 물량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됐다고 팔았더니 결국 종가가 8.3%로 쭉 끝나서 올라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매도한 사람들은 참 멘붕이 올 수 있죠. 그죠? 내가 판 것보다 5%가 더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주 조건은 피했어요. 그래서 다시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날이 바로 배당 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싸게 사야죠, 아무래도. 근데 이날 출발을 플러스 7.8%, 8% 플러스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큰일 났다. 그죠? 낮게 팔았는데 또 높게 사야 돼. 근데 주가가 스물스물 밀려요, 장중에. 그죠? 그럼 높게 시작해서 음봉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플러스 5%의 주식을 매수했더니 이거 웬걸? 종가가 마이너스 0.5%로 끝나네요. 그죠? 고점 대비 거의 한 9% 넘게 10% 가깝게 고점에서 밀려서 끝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주식수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억 이상 되는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을 좀 피하려고 15억 이상 되는 부분을 팔았는데, 낮게 팔고 높게 사게 됐다라는 얘기,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세력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역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물론 대주주 양도세 이 부분은 피했지만, 그렇죠. 주식수가 줄어들었겠죠. 이런 사례도 2년 전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야 되는데, 과연 12월 28일 시세와 29일 시세가 어떻게 될지, 우리 대주주 여건에 해당되시는 분들, 또 주식을 좀 그때에 맞춰서 연말에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회원분한테 그런 문의가 와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도를 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 뭐 그분은 당연히 양도세 또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돼서 10억 정도 이상 부분만 지금 매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남았겠죠, 당연히. 상당히 오랜 기간 보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이 남았죠. 그러나 이걸 더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다시 29일 날 매수를 하는 걸로. 근데 이제 어느 가격대 제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에서는,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DI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오늘 좋은 얘기 나왔죠. 물론 좀 다 알고 있었던 얘기긴 합니다만,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BM하고 삼성 SDI가 이제 합작사, 회사 이름은 에코프로 EM이에요. 헷갈리죠? 그죠? 삼성 SDI가 40% 지분, 에코프로 BM이 60% 정도를 공동 출자를 해서 설립을 한 배터리 양극재, 그죠? 배터리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EM이라는 회사의 착공식이 오늘 있었죠. 오늘 신문에 크게 났는데요. 합작사예요.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 실질적으로 삼성 SDI 결국 2차 전지 소재의 내재화를 꿈꾸고 있죠. 물론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LG 화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실 2차 전지를 구성하는 그런 어떠한 뭐 재료 부분 중에서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소재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양극재예요. 한 40%, 5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소재주 중에서 이 양극재를 생산하는 그런 어떤 업체들이 제일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삼성 SDI가 이제 내재화를 통해서, 그죠? 이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돋보이죠. 이미 100% 삼성 SDI 자회사인 STM을 통해서 양극재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에코프로 EM이 이제 2022년도니까 이제 내후년이 되겠죠. 1년 후에 1분기부터 이제 연간 3만 1000톤, 굉장히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크죠.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양극재 부분에서는 내재화 하더라도 이 배터리 셀 업체,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의 어떤 자체 기술보다는, 그렇죠, 에코프로 BM 같은 양극재 전문 회사들의 기술이 더 앞서기 때문에 조인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2025년도까지 약 2.5배 증설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럽니다. 연간 3만 1000톤 양극재를 생산하는, 자, 이런 공장 착공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삼성 SDI 차별화된 그런 움직임 많이 나오고 있죠. 경쟁업체 대비해서 가장 효율화된 성장 전략을 구사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의 2차 전지 양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 성장 지역 중심으로 생산 시설을 다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본 제휴라든가, 지금 뭐 에코프로 EM 착공도 마찬가지죠. 이 소재 회사와 배터리 셀 업체가 공동 출자를 해서
그죠? 이렇게 자본도 제휴하고 또 지분도 투자하면서 2차 전지 소재 내재화에 앞장서는 그런 어떤 경쟁사 대비 차별화 조건을 현재 SDI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2차 전지를 만드는데 2차 전지 소재로 또 메탈 부분이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 메탈 부분이 또 재사용 공급망을 활용해서 경쟁력을 더 높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메탈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죠. 그죠? 소재로 쓰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생산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양극재, 뭐 자투리죠. 뭐 스크랩을 재활용 회사라든가 소재 회사를 거쳐서 다시 양극재로 납품받는 그런 공급 체계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차별화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2025년도가 되면요. 여러분들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진다 그래요. 이제 2025년도니까 이제 한 5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배터리를 만드는 이 셀 업체들의 어떤 생산 능력의 한계 때문에도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양극재 같은 이런 핵심 소재의 부족이 더 클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 SDI의 발빠른 이 소재 확보 차원 상당히 앞으로 비전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도 삼성 SDI를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LG 화학을 더 많이 샀는데요. 그죠? 사실 차트를 잠깐 보고 올게요. 자, SDI가 오늘도 3.4%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뭐 거래는 많지 않았지만 쭉 가볍게 올려줘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11월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죠? 여기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 삼성 SDI는 실질적으로 25만원에서, 그죠? 신고가 부분 25만원에서 50만원 왔어요. 그죠? 50만원 왔고 조정을 받았는데, 50만원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 50만원 고점을 돌파하셔는 안 돼요. 뭐 안 되는 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11월 달에 갈아치우면서 이제는 100만원을 넘보는 파동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 고점은 여기가 아니다. 사실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화학이 뭐 시장 점유율은 제일 높아요. 그리고 9월 달만 보면 또 SK이노베이션이 SDI를 앞서기도 했어요. 그죠? 그래도 SDI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앞으로 LG화학을 따라잡을 수 있는 파이가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 주가의 고점을 가장 먼저 돌파했다라는 가장 큰 핵심적인 어떤 표시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LG화학도 사실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LG화학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LG화학은 지난번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접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SDI 같은 경우는 지난번 고점을 가볍게 돌파하고 접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실 수급은 어때요? LG화학이 더 좋아요. LG화학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훨씬 더 많았다는 점 아까 여러분들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보게 되면 물론 삼성전자 압도적으로 많고요. LG화학이 두 번째예요. 그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반도체로 따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많고요. 2차 전지 따져보면 LG화학, 삼성 SDI가 제일 많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 외국인들이 여전히 배터리 또 제2의 반도체, 제2의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에 지금 순매수를 계속해서 재개를 하고 있다. 자, 이머징 마켓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또 이머징 마켓 중에서 국내 대한민국의 주식을 산다라고 한다면 이 주식들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라든가 제2의 반도체인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앞으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 여전히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삼성 SDI 하반기 주도주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지난 9월 달에 일시적으로나마 SK이노베이션이 삼성 SDI를 살짝 돌파를 했어요. 그죠? 뭐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SDI가 주 고객사가 이제 BMW 같은 유럽 완성차 업체, 그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부진해요, 판매가. 그죠? 그 상황에서 밀려 내려온 거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아자동차의 뭐 니로 전기차라든가 현대 포토2 전기차, 벤츠 A클래스 이런 부분이 약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 또 뭐 SK이노베이션도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무서운 기세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SDI의 순위를 좀 넘어섰지만 지속될 거라고 보진 않고요. SDI가 아무래도 5위권 내에서
다시 한번 일본 업체라든가 중국 업체 도전에 이어서 또 LG화학까지 아직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LG화학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이유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도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유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보게 되면 삼성전자,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또 삼성 SDI, 또 삼성전기, 또 삼성물산까지 외국인들이 최근에 11월 들어서면서 5조 2천억을 순매수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이 삼성그룹주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일 많죠. 2조 1천억 원. 그 다음에 SDI 2,500억, 삼성전기 1,100억, 삼성물산 뭐 한 900억 정도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이 삼성그룹주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SDI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돼요. 삼성그룹이 뭐라고 해서 배당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2017년도에 3년 동안 잉여 현금 흐름인가요? 그중 절반을 갖다가 배당을 한다 그랬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그때가 2조인데 36조를 이제 배당을 했어요. 그죠? 36조 배당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현재. 그러면 현재까지 삼성전자가 약 29조 배당을 했으니까 한 7조 원 정도는 배당 가능성이 있다. 산술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죠. 그러면 삼성 SDI한테도 배당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수급적으로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무엇보다도 삼성 SDI, 물론 LG화학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SK이노베이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삼성 SDI 쪽이 가장 무난하지 않나. 개인들이 매수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돋보인다라고 한다면 LG화학만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만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SDI도 같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은 지금 1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시장 점유율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켜내기 위해서 부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직 LG화학은 석유화학이 대부분이라는 얘기, 분사하기 전이니까 이제 다음 달이면 분사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따라갈 수 있는 파이가 크다라는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더 뭐 잠재력이 크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실적 당연히 앞으로 더 2차 전지 부분에서 좋아질 거. 아직은 LG화학과 좀 싸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좀 많이 늘어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삼성 SDI는 하이니켈, 그죠? 니켈 함량이 굉장히 높은. 이번에 에코프로 EM인가요? 이쪽에서도 이제 하이니켈 관련해서 이제 양극재를 이제 생산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니켈 함량을 80%까지 업계 최고 수준까지 올린다라고 얘기하죠. 자, 니켈 함량이 높게 되면 용량도 커지고 또 이 가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가가치가 높죠. 근데 니켈 함량이 너무 높게 되면 뭐라 그러나요? 양극 구조가 좀 불안해진대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특성이 좀 저하가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알루미늄 독자 설계 기술을 이제 극복한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의 하이니켈 요 부분을 여러분들 NCA 계열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젠5라고 하는 그죠? 차세대 배터리 양산에 들어가면 이게 BMW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또 뭐 북미 시장에 법인도 설립하고 뭐 나올 수 있는 어떤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움 어때요? 에코프로비움 소재 관련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역시도 역사의 신고가를 아직 돌파하지 못했습니다만 시간 문제다. 이 종목도 오늘 에코프로 EM 착공식 그 얘기로 인해서 오늘도 한 3.8% 장중에는 어때요? 6.3%까지 크게 오른 그런 모습이었죠. 기대를 해 볼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다른 소재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셀 업체 중에서는 SDI, 그 다음에 소재 업체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움을 탑픽으로 여러분들께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언제 사서 언제 판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현대투자문자회원 유료 회원에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개월에 110만 원이고요. 6개월에 150만 원입니다.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를 성함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릴 거예요. 드려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사실 2차 전지 여러분들 뭐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단기 매매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단기 매매는 지양을 좀 하시고, 좀 길게 내가 이 성장성과 그 궤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되지 뭐.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만 빠져버리면 불안해요. 팔고 싶고.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뭐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 기간 또 2차전지의 성장과 함께 하실 분들은 한번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